전 세계의 60대 노인에서 약 14% 정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노인의 우울증 비율이 20%에서 30% 또는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우울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인 것 같고요. 그럼 우울증이 노화의 그냥 정상적인 부분이냐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왜 포도당과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하냐? 이거는 우리 그동안의 진화의 단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가장 중요한 원료였고요.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인슐린을 통해서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그 포도당을 분해해서 호흡사슬을 통해서 ATP라고 하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의 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당, 인슐린, 미토콘드리아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아주 핵심적인 그런 진화와 생명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에너지 생산하면서 특정 세포에서 이제 주로 많이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갖는데 포도당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세포를 제가 한번 추려보니까 첫 번째는 신경세포예요. 특히 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지만 포도당을 20% 정도 사용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런 신경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ATP를 만들지 못하면 이제 포도당으로 ATP 곧바로 기능 저하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포도당이 이 신경세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그걸 바로 받아들여서 이제 에너지 대사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라고 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도 포도당과 직접적인 컨택을 해서 이 외통길에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그 대사 경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오면 이제 ATP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칼슘 대사를 조절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잖아요.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면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게 되고 아니면 인슐린의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죠. 그 두 가지가 가장 그 뇌의 신경세포와 췌장의 베타세포가 가장 중요한 포도당과 미토콘드리아의 그 기능과 연관된 두 가지 세포고요. 그 외에 어떤 세포들이 있냐면 이제 심장에 있는 근육세포, 얘네들은 사실은 포도당도 쓰고 지방산도 쓰지만 빠른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포도당에 많이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기능 저하되면 여러 가지 심장 질환과 직결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면역세포, 특히 T세포나 대식세포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도 아주 급할 때는 포도당을 급격하게 전화해서 암세포처럼 와버그 이펙트라고 해서 이제 해당 작용으로만 빨리 그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만성염증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과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병으로 보면 어떤 게 있냐? 뇌세포의 포도당의 대사가 안 되게 되면은 발생하는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췌장의 베타세포가 손상돼서 인슐린이 저하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제2형 당뇨병, 그다음에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돼서 포도당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그 해당 작용만 하게 되는 그런 와버그 효과로 인해서 암세포가 성장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면역세포 때문에 생기는 만성염증이나 자가면역 질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포도당 의존도가 높은 세포는 뇌, 심장, 췌장, 면역세포이고 그래서 뇌는 치매, 췌장은 당뇨, 심장은 심부전, 면역은 만성염증, 이게 다 미토콘드리아와 포도당의 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염증 노화의 관계는 어떤가요? 염증 노화와 우울증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을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수만 건의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더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는 경향은 충분히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울증뿐만 아니라 짜증이 나거나 성미가 약간 급해지는 것도 우울증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면 그냥 성격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거가 아니라 건강의 뭔가 경고등이 켜진 신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의 유병률과 연령대별로의 변화를 보면 전 세계의 60대 노인에서 약 14% 정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2024년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의 우울증의 유병률이 평균 한 19.2%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의 우울증 비율이 20%에서 30% 또는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령층에서 우울증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은 분명히 확인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우울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인 것 같고요. 그럼 우울증이 노화의 그냥 정상적인 부분이냐,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울증과 염증과의 연관성은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우울증 환자에서는 여러 가지 염증 지표, 반응성 단백질이나 인터루킨 6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인에서도 높고요. 그리고 항우울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서는 특히 염증 수치가 높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으면 뇌에서 세로토닌 대사 경로를 방해해서 세로토닌이 부족해지고, 동시에 도파민의 신경회로가 억제돼서 무기력이나 즐거움의 상실과 직결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우울하다가 아니라 몸속에 있는 염증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까지 바꾸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논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염증 노화와 우울증에 대해서는, 염증 노화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만성염증이 지속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뇌가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게 되고,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신경세포의 회복력 저하로 이어져서 우울감이 심해지고, 그리고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치매 전에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같은 경로를 공유하니까 그 중심이 염증 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건 정신질환일 수 있지만 전신 염증 노화의 표현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염증이 미토콘드리아를 손상하게 되고, 이것이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가져와서 우울감이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인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과관계냐 결과냐, 그 다음에 진단 기준과 약간은 충돌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환자가 다 그런 거냐, 일부만 그런 거냐,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치료에 대한 근거가 아직 부족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가 노인과 이렇게 일반화되게 되면 이제 환자가 심리적으로 약간 부담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모든 게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울증 환자 중에서 일부에서는 염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염증 조절을 하게 되면 기존의 치료를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염증 노화와 피부 건강의 관련성은 어떤가요? 염증 노화의 개념은 사실상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건강과 미용의학의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너뷰티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름다움은 그냥 겉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부가 건강해서 이게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고 젊음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부과나 미용의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겉모습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이 전신에 걸친 회복과 재생 능력을 되살려서 젊음을 연장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그런 관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노화의 본질을 피부에만 보는 게 아니라 혈액과 염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부과 의사로서 제가 보면 여러 가지 피부 주름, 그다음에 탄력 저하, 색소 침착 칙칙해지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회복력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혈액 순환 또는 세포 대사, 만성 염증상의 그런 여러 가지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노화의 연구를 하게 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화는 충분히 우리가 조절하거나 다른 트랙으로 갈아탈 수 있는 탈로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여러 가지 미용 시술을 받는다고 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접근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여드름도 그렇고 기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트러블, 탈모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냥 피부병으로만 드러나는 질환이 아니에요. 우리 내부적인 건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전신 네트워크적으로 혈액과 전신장기, 피부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염증 노화, 이너뷰티, 그리고 젊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미용의학적, 피부과적인 관점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